제1편 정비사업의 큰 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정비사업이라는 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사업은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과 별도의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됩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한 번에 머릿속에 넣는 것을 목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엇이 다른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이라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을 보면 정비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 건설해서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련의 사업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공급시설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건축물이 얼마나 노후불량인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별도 법률에 근거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한 축은 도시정비법 안에서 움직이는 정비사업, 다른 축은 공공주택특별법 안에서 움직이는 공공주도 정비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비사업을 이해할 때 법조문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첫째,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이란 이 구역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지역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정비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역을 지정고시해야 비로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용어인 정비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이나 분양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준비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각 시도 조례를 보면 준공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은 통상 준공 후 2030년 사이에서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철근 콘크리트 여부 층수에 따라 노후 기준을 세분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 정비기반 시설의 열악 정도입니다.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지, 일반적으로 열악한지, 대체로 양호한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의 분기점이 갈립니다.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각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네의 판을 새로 짜는 사업입니다. 유형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나뉩니다. 주택정비형은 낡은 저층 주거지가 중심이고, 도시정비형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도심 기능이 약해진 곳을 대상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은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도로, 2중 3중 주차로 막힌 골목, 3040년 이상 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이 뒤섞여 있는 곳, 비가 많이 오면 배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은 개별 건물만 수선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도로 폭을 넓히고 주차장을 새로 설계하며 상하수도와 배수체계 전체를 손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건물 몇 채를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동네 평면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절차는 보통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 거착공, 준공이전고 시청산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노후도 과소필지, 비율 접도율 등은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서울시는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을 요건으로 두었다가 최근에는 이를 약 6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본 바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개발의 핵심 개념은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조합이나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 토지 건축물을 평가해 각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 즉 기존 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종후자산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누구에게 어떤 평형 위치로 배분할지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합니다. 종후자산가액에서 종전자산가액을 뺀 차액이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이 되거나 반대로 청산금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내 집 한 채가 그대로 새 아파트 한 채로 바뀐다기보다 내가 가진 지분과 권리를 기준으로 새 단지 안에서 어떤 권리를 배분받는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의 주인, 상가 건물주, 상가 임차인, 주택 세입자, 지자체, 정비업자, 시공사까지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주대책, 영업손실 보상, 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 각종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보상이주상가 분양자격 임차인 보호 문제는 별도의 편에서 깊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재개발의 본질을 동네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사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단지를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주변 도로상 하수도 공원 등 인프라는 일정 수준을 갖추었지만 19만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처럼 주차는 항상 부족하고 평면은 비효율적이며 엘리베이터와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단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 상가 공장이 섞인 곳에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함께 손보는 동네 단위 사업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부 구조와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가 임차인이 층층이 얽혀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곧 조합원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쟁점은 보상이주보다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집중됩니다. 안전진단은 대상 단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불량 상태라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시설 노후도, 경제성을 종합평가에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가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강화 논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 열지구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언제 매입했는지가 투자 전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유예와 재시행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왔고 지금도 어떤 단지, 어떤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가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낡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불량 주택을 개량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보다 한 단계 더 취약한 지역, 특히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자는 대부분 지자체장이나 LH 등 공공기관이고 기존 주택을 부분 개량하는 현지 개량 방식,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 혼합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프리미엄보다는 복지 환경 개선 성격이 강하므로 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재개발과 성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공공주도 개발 모델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 매산업 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저이용 노후 지역에 대해 공공이 지구를 지정하고 용적률 층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임대 공공자가 공급, 세입자 보호, 생활, SOC 확충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도시정비법 체계의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을 시행자로 하고 관리처분 방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 사업자 LHSH 지방공사 등과 시행자이며 사업 방식도 다릅니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계획을 보면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함께 담는 고밀도 지구로 설계되고 사업 기간도 10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잡혀 있습니다. 세법 측면에서도 기존 관리처분 방식과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신 새 주택을 현물로 보상받을 때 그 권리 변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 소득세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역이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인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지에 따라 권리 구조세 제1정 의사결정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항상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4가지 사업의 위치 정리. 지금까지 4가지 사업을 살펴봤으니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가장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과 불량 주택을 손보는 복지 중심 사업,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동네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사업, 재건축 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를 다시 짓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이용 노후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별도 모델. 스펙트럼으로 보면 주거 환경 개선은 최소한의 주거 환경과 복지, 재개발은 동네 전체 구조와 주거도시 환경 정비,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 성능 향상과 가치 재구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에 초점을 둔다고 보면 됩니다. 제7장 정비사업 단계별 흐름과 타이밍. 정비사업은 유형과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단계를 밟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투자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군구가 도시 전체를 보며 어떤 지역을 정비할지 큰 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동네가 계획 안에 포함되는지, 정비 예정구역 후보로 언급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2단계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정비사업이 공식 출발합니다. 이 시점부터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와 외부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3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개발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청장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는 예비조합으로서 조합 설립 준비, 동의서, 징구, 용역 계약 등을 담당합니다. 2단계의 정보 공개 수준과 의사결정 구조가 이후 조합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4단계 조합 설립 인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격을 가진 조합이 출범합니다. 정관대 의원회 임원 등이 구성되고 투기과 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이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타이밍과 직결됩니다. 5단계 사업 시행 계획인가. 건축계획, 용적률, 세대수, 평형 구성, 이주 계획 등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현재 지분으로 나중에 어떤 평형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 가늠할 수 있고 이주비 공사비 구조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6단계 관리처분 계획인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배정 평형, 추가 분담금 청산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현금 청산자 확정, 세입자 이주 시기 등 권리 변동이 현실화되는 시기로 조합 내부 갈등이 가장 크게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7단계 이주 철거 착공. 조합원과 세입자가 순차적으로 이주하고 건물이 철거된 뒤 본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주비 이자, 임시 거주지, 임대료 상승 등 현실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8단계 준공이 전고 시청산조합 해산. 준공 및 사용검사 후 입주가 시작되고 이전고시와 함께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이 이뤄집니다. 남은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까지 끝나면 조합이 해산되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전체 기간은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장 조합원 투자자 세입자 관점 체크포인트.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는 먼저 우리 구역이 어떤 사업 유형 어떤 법률 체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권리 변동 방식, 분양 구조, 세제, 사업 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가진 지분의 성격 단독주택 대지, 다세대 연립 대지 지분, 상가, 토지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와 수, 분양 신청 가능 여부, 현금 청산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 편에서 다룰 조합원 자격 파트와 연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투자자는 1편을 입구를 잘못 서지 않기 위한 지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같은 재개발 유망지도 정비기본계획 단계인지, 정비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 지정 후인지, 추진이 단계인지, 조합 설립 이후인지에 따라 리스크 수익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재건축도 안전진단 전후, 조합 설립 전후,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인가 전후에 따라 가격 수준, 거래량, 지위 양도 제한, 세금 이슈가 모두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어떤 법률 체계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은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본인의 지위와 보상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 세입자는 주거의 전비 이사비 임시 거주 대책 등 여러 지원을 받지만 재건축 단지, 전세 세입자는 단순 계약 종료 문제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영업 손실 보상, 임대료 인상 억제 장치 등 제도 설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편에서 4가지 사업의 틀을 잡아두면 우리 동네 공공재개발 추진, 우리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 발표 같은 뉴스를 접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편은 앞으로 다룰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비사업의 법적 틀과 4가지 사업의 위치를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이어지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자격,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관리 처분과 분양 신청, 세입자 상가 보상,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같은 세목 이야기를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